1948년 12월 호주의 한 해변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벤치에 기댄 채 숨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심지어 이름이 적힌 물건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옷에 붙어있던 상표는 하나같이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감추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단서 하나로 유명합니다. 종이 조각에 적힌 단 두 단어, 타맘 슈드. 지금부터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아침, 호주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해변. 산책 나온 시민들이 벤치에 기대 앉은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옷차림이 워낙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장 자켓에 넥타이까지 갖춰 입은 모습은 해변에서 쉬는 사람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였고 몸부림친 흔적이나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신원을 알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열차표 한 장과 담배껌 정도만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담배 상자 안에는 정작 다른 브랜드의 고급 담배 6개비가 들어있어 이 또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독업을 진행한 의사는 사인을 독극물로 추정했지만 어떤 독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모든 검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체내에서 특정 독성 물질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어려운 희귀 독극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몇 주 뒤 경찰은 인근 기차역 보관함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 하나를 찾아냅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서도 상표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실 자국을 보면 상표를 뜯어낸 솜씨가 매우 능숙하고 꼼꼼했습니다. 바느질 도구와 특이한 형태의 접착제, 페인트가 묻은 붓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손재주가 좋았거나 특정 기술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옷 하나에 스텐실로 찍힌 이름이 남아있었는데 이 이름과 일치하는 실종 신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름을 단서로 전국의 기록을 뒤졌지만 끝내 신원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 사람처럼 모든 단서가 의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시신을 다시 살펴보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지 허리춤에 숨겨진 아주 작은 비밀 주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돌돌 말린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두 단어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타맘 슈드. 이는 페르시아의 예치집 루바이아트에서 찢겨 나온 문구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구가 찢긴 원본책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성이 사건 무렵 자신의 차 안에 낯선 책 한 권이 던져져 있었다고 신고합니다. 바로 그 시집이었습니다. 찢긴 페이지의 단면이 시신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책 뒷면에는 더 이상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대문자로 이뤄진 5줄의 암호 같은 문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암호를 풀기 위해 암호 해독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책에서 희미하게 적힌 전화번호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번호를 추적한 경찰은 근처에 살던 한 간호사와 연결됩니다. 경찰이 찾아가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같은 시집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 이후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1948년은 세계가 막 냉전의 초입에 들어서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호주는 영국과 함께 비밀 군사 실험을 진행하던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인근에서는 신무기 관련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풀리지 않는 암호와 신원미상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첩보 사건으로 연결됐습니다. 일부는 그가 냉전 시기 활동하던 정보요원이었으며 암호는 임무와 관련된 기록이라 추정합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들은 이 문자들이 단어의 첫 글자만 딴 기억법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삶을 등진 것이라는 훨씬 개인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호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평생 침묵했다는 사실이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두 가설 모두 매력적이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70년 넘게 이름 없는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호주 당국은 무덤을 재발굴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계보 추적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 후손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여러 사건 해결에 실제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찰스 웹이라는 이름의 전기기술자로 호주 태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생전 그를 알았던 친척들은 그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72년 만에 이름은 되찾았지만 정작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돌아왔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정말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심한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